살려줘. 언니, 살려줘. 어서 와서 구해줘. 태자와 네 동생 너는 오직 하나만 구할 수 있어. 난 고르게. 태자. 서모가 성루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부러졌다. 2년 후 영유는 임신한 상태로 나와 태자의 결혼식에서 투신 자살했다. 태자는 참고 견뎠다. 황제 자리에 안정될 때까지 나의 삼족을 몰살시켰다. 한 쌍의 자녀가 형장에서 참혹하게 죽었다. 상조. 왜? 우리 영가가 너를 도와 강산을 안정시켜줬는데 왜 그렇게 한 거야? 짐은 다만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복수한 것뿐이다. 당시 영가가 짐에게 너와 결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면 유아가 어찌 자살했겠는가. 단지 영유. 영양. 이 모든 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다. 내가 짐과 유아를 영원히 갈라놓았다. 짐은 너를 좋은 죽음으로 보내지 않겠다. 영양. 이 두 사람, 너는 오늘 오직 하나만 구할 수 있다. 하나는 태자, 하나는 네 동생 골라라. 지금 꿈속의 장면이 이미 눈앞에 나타났다. 상조,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꿈속에서 경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태자 상조를 납치했고 그리고 내 서모 영유도 당시에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 두 사람이 왜 동시에 납치되었는지. 태자와 영부인의 서모가 반군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뭐라고? 좋다. 좋다. 영가의 딸이로구나. 본왕이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오 영교를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영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지도 못했다. 네가 병사를 이끌고 본왕의 부하를 이길 줄이야 하지만 오늘 이 두 사람 너는 오직 하나만 구할 수 있다. 하나는 태자, 하나는 네 동생. 골라라. 장군, 태자를 포기하고 둘째 아가씨를 택하면 천자가 책임을 묻겠지. 우리는 이기적인 불충이야. 죄를 피할 수 없어. 맞아요. 그분은 세자이십니다. 그분이 다치시면 영가 집안이 감당 못해요. 고르겠습니다. 태자. 안 돼. 살려줘. 언니, 살려줘. 제발 살려줘. 유아. 전군 들어라. 공성한다. 영 아가씨, 구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상조는 앞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신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자께서 과찬이십니다. 저렇게 침착할 줄이야? 아까 그 모습 좀 새로 봤어. 난을 평정한 공로로 아버님이 2계급 올라가셨어. 경성 귀족들 사이에서 영가가 한때 영화를 누렸지. 우리 큰아가씨 혼사가 골칫거리가 됐어. 아이고, 맞아. 낮추면 큰아가씨가 억울하고 경성에는 나이 비슷한 세가 자제가 우리 영가에 어울리겠어? 영가의 딸이 호위 공로가 있고 제덕을 겸비했다 하여 특별히 태자비로 책봉하노라. 너희 둘이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에 다하길 바라노니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마라. 칙명이다. 천자가 내린 조서 한 장이 우리 영가를 완전히 동궁편에 올렸다. 양아. 이런 자태와 미모가 좋아. 너는 무관 집안의 딸. 무예가 내 장점이지. 그 바느질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자신답게 하면 돼. 그분은 내가 여공에 서툴러도 괜찮다고 오히려 두둔해 주셨어. 자꾸 보다 보니 나도 꽤 호감이 생겼어. 정식으로 아내가 된 그날 더욱 성대하게 장식했고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 유일한 사고는
서모 영유가 그날 투강 자살한 거야? 그녀가 성루에서 떨어진 후 내가 그녀에게 미안했어. 사람을 시켜 잘 돌보게 했는데 설마 그녀가 갑자기 투강할 줄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람을 시켜 그녀의 시체를 건졌어. 조사 결과 그녀는 이미 몇 달 된 임신이었네. 내가 오래 조사했지만 그 아이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어. 8년 만에 답을 알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아이는 짐의 것이었다. 가엾은 짐의 유아, 짐의 장자, 모두 너 때문이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죽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만약 그녀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짐의 정비가 되었을 것이다. 명량. 너 알고 있냐? 너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짐을 역겹게 만든다. 너의 영씨 집안이 하늘을 가렸다. 짐이 어쩔 수 없이 너를 맞이하게 했다. 유아가 죽은 그날 짐은 맹세했어. 너를, 너의 영씨 집안을, 유아를 저버린 모든 자들을 모두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하게 하리라. 결혼한 지 8년. 내가 독사를 도와서 권력을 잡게 하다니 내 영씨 집안 수십 명을 모두 처참하게 죽게 했어. 상초. 내가 정말 원망스러워. 영양, 이 두 사람 어느 쪽을 고르겠나? 고르라고? 뭘 골라? 인지를 잡았는데 조건을 논하지 않는다. 꼭 이런 이지선다를 해야 하냐? 경왕. 미쳐서 본업도 잊은 거 아니야? 경왕. 너는 이미 중병에 포위됐다. 눈치 있으면 그들을 다 풀어줘. 아니면 곧 대군이 도착해서 내 남은 이 약간의 병력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얼른 항복해. 그래야 한 줄기 희망이 있을지도. 원군? 본왕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그들을 죽일 수 있다. 고르지 않겠다는 거냐? 그럼 본왕이 먼저 하나 골라주마. 그녀를 가리키는 게 뭐야? 너는 상초를 가리켜야 하는 거 아니야? 유아를 해치지 마. 무엇이든 본 태자에게 해라. 어이, 아니, 우리 태자 전하께서 정의 목숨 거는 다정한 바보였군. 태자 전하. 전하께서 유아 아가씨에게 이렇게까지 정을 쏟고 계셨네요. 차라리 자신이 죽겠다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다치는 걸 참지 못하시고. 이 태자 대체 뭐야? 나도 묻고 싶어. 태자님. 전하께서 설마 그래. 경왕숙부, 자네가 지금이라도 돌아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나와 유아를 놓아줘. 과인이 약속한다. 반드시 몸소 아버님께 내 사정을 아뢰리라. 본왕을 위해 사정을 빌겠다고? 상조, 정말 여자에게 홀렸나 보구나? 아니면 동궁에 오래 있어서 머리가 망가졌냐? 본왕이 반역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오직 두 가지 결말밖에 없었다. 하나는 용상에 오르는 것, 다른 하나는 저승길로 가는 것. 닝샹, 본왕은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 여기서 다정한 척 연기할 시간도 없고. 도대체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안 돼. 언니, 살려줘. 유아, 무서워하지 마. 과인이 있잖아. 과인이 누구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닝상, 잘 들어라. 본 태자가 명한다. 반드시 유아를 구해야 한다. 바로 이 말을 기다렸다. 내 영웅의 꿈을 이루게 해주마. 태자 전하께서 명하셨으니 신녀 닝샹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왕, 들으셨죠? 태자 전하께서는 성심이 인자하셔서 신녀에게 닉너오를 선택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를 선택하겠습니다. 내 피가 내 전투복을 더럽히는 건 싫으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와서 사람을 구했는데 태자 전하께서 설마 자신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 태자는 애 연애밖에 모르는 거야. 목숨도 버리려고 하다니. 우리가 싸운 이 전쟁은 너 정말로 상조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신녀의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대신하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태자 전하의 명령은 태산보다 무겁습니다. 신하로서 어찌 감히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왕야, 시작하세요.
엎질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태자 전하. 전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태자 전하. 전하께서 유아에게 참 잘해주시네요. 나. 영양이 미친 거야. 그가 어떻게 감히 나를 버릴 수 있어? 하하하. 좋아. 참 다정한 태자로구나. 참 충성스러운 영가의 딸이로구나. 그렇다면 영 아가씨 말대로 구해. 경왕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전군, 명령을 들어라. 성을 공격하라. 그의 사랑이 그가 태자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 그날 성 아래에서 네가 정말 태자를 구하지 않은 거냐? 아뇨. 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상께서 이 일로 널 나무라시면 모든 것은 아버지께 맡겨라. 네가 나서지 마라. 걱정 마세요. 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보았습니다. 태자 전하께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영경, 반란진압에 공이 있소. 오늘부터 상을 내리겠소.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영양. 짐이 듣건대 태자와 네 동생 사이에서 네 동생을 골랐구나. 성상께서 잘 살펴주십시오. 그때 상황이 매우 위급했습니다. 태자 전하께서 몸소 신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영유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녀는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 아래에는 수천 명의 장수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모두 신녀를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태자가 제멋대로구나. 네가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네가 장군 집안의 딸로서 직접 태자를 구하지 못했느냐? 신녀가 우둔합니다. 폐하, 제 딸이 처음으로 병사를 지휘했습니다. 참으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경왕이 음흉하고 간사하여 태자를 인질로 삼을 정도로 비열했습니다. 태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신이 무능함입니다. 호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성상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됐다. 경이 호가한 공이 있소. 태자에 관해서는 그는 자업자득이요. 앞으로 상을 영경댁으로 보내겠소. 이 일은 이쯤에서 그만두어. 꿈속의 영가는 정말 눈부셨어. 지금은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일지도 몰라. 전하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알았다. 먼저 가. 어르신, 잠시만요. 영대인, 두 분이 이렇게 바쁘신데 동궁에 가시는 건가요? 태자 전하를 보시러 가시는 건가요? 영대인, 말씀드리자면 신하는 만운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운궁? 육황자 전하의 궁이군요. 예. 요즘 육황자께서 또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하셔서 어이를 데리고 가서 진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위원의 어이를 청했습니다. 함께 가는 중입니다. 육황자 상은 어릴 때부터 약통 속에서 자랐지? 생모의 지위가 낮고 타고난 몸이 약해서 이 사람 잡아먹는 궁중에서 아마 아무도 그를 마음에 두지 않았을 거야? 어이조차 이렇게 대충 하네. 성상께서 아까 육전하를 말씀하셨어. 지금 태자가 병환 중이니 육전하가 또 탈이 나면 안 된다고. 어르신, 서둘러 가 보십시오. 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궁중에는 묻혀있는 진주가 얼마나 많겠어. 다 나가라. 또 이 꼴이네. 2달째야.
성상께서 얼마나 많은 명의를 불렀는데 아무도 방법이 없지. 태자가 지금 굉장히 난폭해. 어제 어떤 동료가 차가 식었다고 그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어. 아직 조금도 예전의 현명한 모습은 찾을 수 없지. 성상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태자의 다리가 완전히 가망 없어 보이자 성상도 점점 동궁에 가지 않게 되었어. 이런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이 마침내 상조가 연기를 배우게 했어. 과인의 이 불구인 몸으로 여러분께 폐를 끼쳤소. 분내의 일이오. 과인이 힘쓰겠소. 여러분은 먼저 일 보시오. 예. 왜 하필 나야? 영양, 영유, 너희 모두 죽어 마땅하다. 그의 고통과는 반대로 나는 더욱 편안해졌다. 틈나면 검술 연습하고 말 타고 참 자유로웠다. 그때 영유가 몰래 이런 곳에 뭐 하러 간 거지? 전하. 유아, 드디어 전하를 배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으아. 궁중에 있는 잘난 척하는 자식들. 지금은 오직 너만 이 몸을 생각해 주는구나. 그가 두 다리를 잃은 후 지위가 땅에 떨어졌다. 한때는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던 태자가 지금은 이 바람 새는 작은 마당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두 영유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유아는 절대 전하를 싫어하지 않아요. 전하, 유아가 계속 전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형세를 안정시키면 반드시 성대하게 너를 맞이하마. 급한 일은 명문 귀족의 딸을 태자비로 맞는 거야. 내 새로운 조력자가 되어줄. 유아, 오직 너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이걸 내 적자 언니 그릇에 넣어. 그리고 그녀를 청영루로 불러내. 내 일이 성사되면 나중에 절대 너를 소홀히 하지 않을게. 뭐라고요? 전하. 전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오직 유아만 좋아한다고. 왜 적자 언니를 아내로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가 직접 언니에게 지금은 영상 말고는 더 나은 선택이 없어. 나는 영가의 병권이 필요해. 그 늙은 놈의 지지가 필요해. 게다가 그 자식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째서 성벽에서 떨어졌겠어. 두 다리가 부러졌겠어. 이 모든 건 그 영상이 내게 진 거야. 하지만 저도 영가의 딸이에요. 저도 전하를 위해 힘쓸 수 있어요. 그건 달라. 적자와 서자는 달라. 넌 결국 서자에 불과해. 영상이 아니었다면 그 늙은이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움직이겠냐. 으아. 내가 내게 맹세한다. 절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내 언니를 맞는 것은 잠시 거칠애일 뿐이야. 내가 황위에 오르는 그날 그녀를 죽일 것이다. 너를 황후로 만들겠다. 언니, 반나절 동안 바빴으니 피곤하시죠? 이건 제가 최근 새로 배운 개화 미주갱이에요. 어서 제 솜씨를 맛보세요. 내려놓으세요. 언니, 뜨거울 때 드세요. 이 갱이 식으면 맛이 순수하지 않아요. 자, 제가 언니를 시중들게요. 내가 직접 만든 거라면 내가 더 많이 마셔라. 언니, 그만해요. 닉너우. 내가 무슨 속셈인지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어? 방금 그릇을 내려놓고 바로 떠났더라면 내가 아마 눈 감아 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창자오 때문에 나를 해치려 드니
너를 둘 수가 없구나. 이 국은 내가 직접 맛보아라. 마님, 작은 아씨가 집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칭익로로 가셨어요. 태자 전하께서 역시 그곳에서 오래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자업자득이군. 마님, 보지 못하셨겠지만 작은 아씨는 약 기운이 올라와 온몸을 태자 전하께 기댔어요. 그렇게 엉킨 찰나 문이 갑자기 이시랑댁 도련님에게 열렸어요. 이시랑댁 도련님이라고? 리즈이 말이야? 그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 이 도련님이 만취해서 실수로 태자 전하의 방에 들어갔는데 딱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리즈이는 소문난 바람둥이잖아. 그 입은 경성에서 가장 말이 많기로 유명하지. 그런 소식을 알게 됐으니 이틀도 안 돼서 경성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내가 속지 않은 게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오늘 이 꼴이 명예를 잃고 만 사람은 바로 나였을 거야. 만약 그랬다면 나는 아마 정말 그를 끝장내고 싶었을 거야. 들었어? 작은 아씨가 칭익로에서 돌아온 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방에 틀어박혀 우시기만 한대요. 들었어? 이 도련님이 주점에서 그 일을 다 까발렸대. 경성에 다 퍼졌어. 태자와 작은 아씨가 칭익로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딸을 낳았냐? 아무리 태자를 사모한다 해도 이렇게 스스로를 버려서야 되겠냐? 그와 밀약을 맺다니. 저와 태자 전하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전 성위에서 전하께서 저를 구하려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버님들보다 저를 훨씬 잘 대해주셨어요. 너, 이 불효녀야. 영가가 네게 밥 굶기고 입을 것 아껴준 적 있냐? 네가 이렇게 눈이 짧을 줄이야. 링노우, 네가 정말 태자 전하께서 훗날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냐? 언젠가 그가 오늘의 명예훼손을 네 탓으로 돌리면 네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아버지 마음엔 언니뿐이에요. 영가의 체면만 있지. 어리석기 짝이 없군. 상소는 입에 발린 말로 그를 사랑한다고 해? 진짜 사랑이 극에 달했다면? 그 태자 자리만 포기하면 당당하게 그녀를 비로 삼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상소는 아까워하잖아. 그는 내 영가의 병권 지원도 원하면서 억지로 떠밀린 척도 하려고 해. 그는 당연하게 나에게 죄를 뒤집었으요. 그가 영유를 몰래 만나지 않았다면 경왕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 그는 맹세를 저버렸어. 근데 그 대가를 내가 치르라니. 옛 꿈에서 그를 선택한 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 이제 그저 그들을 이루어주자. 영유야, 행운을 빌어. 영장군, 소문이 무성합니다. 태자 전하께서도 몹시 곤혹스러워하십니다. 전하께서 영가 둘째 아가씨의 지극한 정성을 생각하시어 특별히 노복을 보내셨습니다. 둘째 아가씨를 저택으로 모시라 하셨습니다. 데려간다고? 무슨 명분으로 드리는 거요? 둘째 아가씨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동궁의 정실 자리로 드리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전하의 뜻은 우선 둘째 아가씨께서 첩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언니, 넌 항상 나보다 한수 위야. 무술도 병법도 배웠고 아버님의 사랑도 받았잖아. 하지만 결국 나는 내게 한 가지 이겼어. 그건 바로 내가 천하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찾았다는 거야. 응, 행복하길 바라. 영가의 여식으로서 어찌 이해관계의 장에서 홀로 온전할 수 있겠어? 둘째 아가씨, 오늘 웃음이 참 예쁘시네요. 천하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찾았으니 기쁨에 가득 차셨겠지요. 큰아가씨, 둘째 아가씨께서 태자 전하와 영원히 함께하실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 백발이 될 때까지 헤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랑의 꿈은 영가의 여식이 꾸기엔 맞지 않아. 게다가 그 상대가 태자라면 더더욱. 큰아가씨님,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마음이 동한다고? 영가의 여식으로서 냉철함이 연정보다 중요해. 마음이 동하면 남의 약점이 될 뿐이야. 옛 꿈에서 그와 가까이 지내며 약간의 호감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단지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일 뿐이야. 영유의 그런 마음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아. 하늘이 높고 말이 쌩쌩하네. 참 좋은 경치야. 공주님, 저쪽으로 가 보실래요? 상아, 샹마, 상아. 내가 듣기로 너는 옥을 좋아한다더라. 이건 내가 새로 조각한 옥패야. 내게 주고 싶어. 필요 없어. 영상, 내가 옥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흠집을 제일 싫어해. 옥이 그렇고 사람도 그래. 거기 서라. 영상. 내가 서라고 명했다. 태자 전하. 저희 동생 영유가 이미 동궁에 들어가 전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이제 미인이 곁에 계신데 무엇이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옛 꿈속에서 당신은 영유를 위해 저희 영씨 가문을 몰살시켰습니다. 지금 영유는 멀쩡하게 당신 곁에 있는데 그런 억울한 표정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영상. 너도 내게 빚진 게 있지 않냐? 신녀가 전하께 무엇을 빚었습니까?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두 다리가 부러졌겠냐?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한다. 태자 전하, 분명히 해주십시오. 전하를 성루에 묶은 건 경원이었습니다. 그 이지선다에서 친히 신녀에게 영유를 구하라 명하신 분은 바로 전하 자신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전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신녀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태자다. 경중을 분간 못하겠냐? 신녀는 당연히 분간합니다. 그러기에 태자 전하를 감히 거스르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셨으니 신녀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여기서 불평하시느니 일찍 천막으로 돌아가십시오. 바람에 상체 상하실까 두렵습니다. 영상. 돌아와라. 보여선 안 돼. 절대로. 와우, 태자 전하 아니십니까? 전하께서 어찌 혼자 누워 계십니까? 시중 드는 하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어찌 전하를 길 한복판에서 이런 큰절을 하게 하십니까? 더러워. 이게 무슨 냄새야. 하아, 아이고, 알고 보니 태자 전하께서 말동 위에 엎드려 계셨구나. 그러니 냄새가 심할 수밖에. 닥쳐. 다들 입 다물어. 위선자들아. 네, 태자 전하, 서두르지 마십시오. 신제들이 아버님께 복명하러 가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신제가 다른 사람을 불러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가씨, 육전하께서 오셨습니다. 영 아가씨, 오늘 사냥한 짐승이 좀 있어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드립니다.
육전하께서 너무 겸손하십니다. 다만 신녀는 정말 기억나지 않습니다. 언제 전하께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는지. 영 아가씨는 기인이시라 자주 잊으시는군요.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에 입궐하여 폐하를 베었을 때 붉은 담장 아래에서 임어의를 맡고 하신 그 말씀. 그때였군요. 하지만 그건 제가 무심코 한 말일 뿐인데 은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영 아가씨께는 아마 무심코 하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임어의라는 그 속물에게 다시는 제 병을 소홀히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어의가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제대로 요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아버님 폐하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상은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 사람과 사람 사이는 참 다르군요. 전하, 어서 앉으십시오. 병세를 말씀하셨으니 전하께서는 지금 몸은 어떻게 회복되셨는지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있던 병입니다. 매달 보름날 달이 뜨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붉은 불이 심장을 태우는 듯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기혈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수많은 명의를 불렀지만 겨우 목숨만 이어갈 뿐 완쾌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보름마다 붉은 불이 심장을 태운다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전하, 이 가슴 타는 듯한 통증이 계절에 따라 변합니까? 날씨가 춥고 땅이 얼면 그 통증이 더욱 뼈에 사무칩니다. 영 아가씨, 어떻게 아셨습니까? 신녀의 소견으로는 이것은 아마 병이 아니라 독인 듯합니다. 과연 독이었습니까? 사실 저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찾을 수 없는 병의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몇 년 동안 만운궁의 구석구석을 살폈고 손을 댄 모든 음식을 조사했으며 약재 찌꺼기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독의 이름은 한상이야. 듣기엔 예쁘지만 지극히 음침하고 해로운 독이야. 치명적이지는 않아.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보통의 작은 병도 견디기 힘들게 해. 가장 뚜렷한 특징은 불에 댄 듯한 심장의 극심한 통증이야. 구멍의 깊은 궁에서 나는 직접 이 독을 본 적이 있어. 그것은 상조가 반대팔을 제거하는 날카로운 칼이었어. 한상을 풀기 위해서는 오직 그 한 가지 구하기 매우 어려운 약재. 능화. 이 독은 한상이라 불러. 뿌리 뽑으려면 능화가 아니면 안 돼. 능화. 상은이 명심하겠습니다. 영 아가씨의 오늘 구명의 은혜, 상은이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영 아가씨의 적은 바로 저 상은의 적입니다. 제 상은이 숨이 붙어있는 한 영가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마. 서울로 돌아와서 어느덧 11월이 되었어. 겨울이 점점 추워지고 마치 나와 상조 사이의 대결처럼 깊은 물에 들어갔어. 아가씨, 이건 6번째 전하께서 보내신 개인 편지예요. 영 아가씨, 능화를 구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아가씨 말씀대로 독이 풀렸습니다. 이 구명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편지와 함께 몇 가지 물건을 보냅니다. 아가씨께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상은은 이전에는 그저 총애받지 못하는 황자였어. 만운궁에서 내놓을 만한 물건은 아마 이것뿐일 거야.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일지도 몰라. 사람을 시켜 이 물건들을 그대로 돌려보내. 이 마음은 영양이 마음으로 받겠다고 해? 네, 아가씨. 여섯 번째 전하 장심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을 사냥 때 그를 봤지. 그런데 풍채가 아름답더구나. 다른 황자들에게 뒤지지 않아. 그럼 태자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양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6번째 전하는 조정에서 이룬 게 없어. 어떻게 태자 전하와 견줄 수 있겠어? 이룬 게 없다고? 그럼 제가 기회를 만들어 드리면 되죠. 전하께서 회복하신 후 용모가 더욱 준수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일 처리하는 신속함이 정말 신을 감복해 하십니다. 장부가 정리되면 백성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겁니다. 좋다. 상흔아, 짐은 몰랐네.
네 무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짐의 젊은 시절을 닮았구나. 폐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문무가 함께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아들은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들이 수해를 다스리러 가겠습니다. 전하. 재해 후에 말라리아가 퍼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제한 약초를 즉시 재해 지역에 보내라. 지체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단한다. 육황자 상흔께서 둑을 쌓고 수로를 파서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나라의 행운입니다. 후하게 상을 내리라. 아들, 폐하께 감사드립니다. 향아, 조정의 바람이 정말로 바뀌었구나. 요즘 길을 가면 동료들이 육황자를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네. 아버지께서 오늘은 그를 칭찬하시네요. 참으로 뛰어나다. 이번 동남 지역 일은 만대의 공을 세운 셈이지. 그가 조정에 돌아온 날부터 태자를 따르던 자들이 점점 줄었어. 많은 중신들이 육황자 휘하로 넘어갔지. 그럼 태자 전하는요? 태자는 너무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어. 이제 그는 점차 경성의 권력 중심에서 물러나고 있어. 그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 지금 보니 태자의 자리는 이름뿐인 것 같아. 이름뿐이라 권력을 목숨처럼 여기는 상규에게 그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거야. 동궁이 요즘 문을 걸어 잠갔다고 들었어. 폐하조차 안 가신다더군. 권력이라는 가리개가 없어지니 그 음침한 성격이 어딘가에 발산되어야 하겠지. 명유는 요즘 어떻게 지내? 기여와 뭐 피해? 요즘 경성의 명문 귀족 딸들은 차라리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려 하지 동궁에 시집오려 하지 않아. 다 이 계집년 때문이다. 내 그 더러운 일들 때문에. 게다가 나의 이 불구 다리까지. 내가 경성 전체의 웃음거리가 됐어. 바로 너야. 네가 내 앞길을 망친 거야. 내가 불편하니까 너도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하겠다. 제발 놔줘요. 언니, 살려주세요. 태자 전하께서 요 몇 달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저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제가 망쳤다고 그분의 앞길을 정말 맞아서 못 견디겠어요. 언니, 후회해요. 진짜 후회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왜 그랬을까? 너는 지금 태자 전하의 첩이야. 이 혼약은 내가 애써서 이뤄낸 거잖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 태자 전하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분명히 날 사랑한다고 약속했는데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하는 개소리를 너는 믿어? 내가 영가를 떠난 날부터 아무도 너를 구할 수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뭔데? 내가 태자 전하를 죽이지 않고서는 뭐? 내가 어떻게 전하를 죽여요? 그건 사형제잖아요. 나는 결코 구세주가 아니야. 나도 무서워. 또 배은망덕한 사람을 구해낼까봐. 영유야. 내가 이미 너에게 자력구제할 방법을 알려줬잖아. 상은처럼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너 자신에게 달렸어. 만약 내가 싫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천한 년아, 너마저 나를 배신하다니. 감히 몰래 나와서 그녀를 만나다니. 상조야, 미쳤어. 봉궁은 정말 미쳤어. 너희 자매는 재앙이야. 봉궁의 다리를 망쳤고 봉궁의 일생을 망쳤어. 감히 영양아, 감히 태자 전하를 때리다니. 그녀를 잡아라. 조정 중신의 딸을 폭행한 너희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겠어? 육전하의 명령이다. 이 일은 동궁과 관련된 일이니 여러분은 우리를 따라 입궁하시라. 성상께 배울 것이다. 태자야, 네가 한 짓을 봐라. 아버님, 신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신은 그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에. 영양제는 어떻습니까? 폐하. 태자 전하께서 휘두르신 그 칼이 마침 양제께서 베고 계신 아이를 함께 찔러버렸습니다. 일거양득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뭐? 그녀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2달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방금 신이 확인했는데 확실히 일거양득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어떻게 임신을 했단 말이냐? 내가 내 손으로. 그 옛날 꿈속에서 닉너우가 임신한 채 강에 뛰어들었고 창자오가 미친 듯이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쓰였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칼을 빼들어 자신의 미래를 끊어버렸다. 피곤하구나. 모두 물러가거라. 창자오는 겉으로는 실제로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황자의 신분이니까. 닉너우는 결국 그의 집에서 지위가 매우 미미한 첩에 불과했다. 태자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네, 닝 아가씨, 저가 대까지 모셔드리죠. 전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냥 여기서 물러가 주십시오. 신녀는 혼자 좀 걷고 싶습니다. 나와 그녀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니었다. 둘 다 어미 잃은 아이들. 아버지가 손수 우리를 키우셨다. 닉너우, 내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발, 더 이상 믿지 마라. 그 남자의 어떤 말도. 샹어라, 이제 국면은 결정났고 너도 나이가 찼으니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느냐? 딸은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가 듣기로 육 전하께서 예전에 몰래 그대에게 옥결 반쪽을 주셨다지. 네가 고개만 끄덕이면 앞으로 한 사람 위의 자리가 될 것이다. 창신 전하께서 저에게 옥결을 주신 것은 대부분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옛 꿈에서 깊은 공중에 갇혀 지내던 날들, 딸은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그가 옥결을 거두며 제 행복을 빌었고 저도 그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선택을 원합니다. 마님, 육전하 쪽에서 방금 소식이 왔는데 동궁에 계신 그분이 곧 안 되실 거래요. 드디어 버티지 못하는군. 그러게 말이야. 지금 온 경성에 다 퍼졌어. 육전하의 지지가 날로 높아진다더라. 그 태자 전하는 완전히 몰락했어. 듣자 하니 너무 망가졌다더라. 많은 사람을 들였다며? 한꺼번에 시녀 여러 명을 첩으로 들였대. 날마다 술과 여자에 빠져 거기서 쾌락에 빠져 지낸다더라. 그도 그 타는 듯한 고통을 맛봤다더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방식으로 갚은 거네? 창신, 참 빠르구나. 아까 약을 가져온 사람이 말하길 오늘 아침에 피를 한바탕 토했다더라. 그렇게 기절했다고.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했대. 경성의 풍파가 드디어 끝나려나 보다. 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야. 변방으로 가는 게 낫겠어? 못 본 산수를 보러 가자. 명량. 너는 전생의 기억이 있지? 맞지?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날 성루 아래에서 일부러 영유를 고른 거야.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깨어난 후에 내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하나 더 생겼어. 그게 전생이야. 맞지? 명량, 대답해. 전생에 내가 마지막 승자였어. 그렇다면 어쩌라고? 이 독부야. 분명 황희는 내 것이었어. 네가 나를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 죽여버리겠다. 그런 죄는 내가 감당 못해? 태자 전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구했을 때는 숨이 붙어 있었어. 하지만 그동안 술과 여자에 빠져 몸이 망가졌어. 약을 써도 차도가 없어. 보름을 넘기기 어려울 거야. 그럼 영가는? 너무 걱정 마. 너는 최선을 다했어. 잘못이 영가에 돌아가진 않아. 정말 가는 거야.
변방은 하늘도 높고 땅도 넓어 나한테 딱이야. 4월이 되면 나도 태부댁 따님과 혼례를 올려. 행복하길 바랄게. 향아, 가자. 갑니다. 다녀올게요. 가자. 변방 하늘은 경성보다 훨씬 트였구나. 그곳이 너한테 딱 맞을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가요. 옛 꿈속의 빚은 지금 다 갚았으니 이제부터 난영향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오직 명가를 위해 살며 오직 천하창생을 위해 살리라. 꼬박 한 달을 걸어 겨우 이 여정의 종점에 도착했어. 안문관. 여기엔 화장품 냄새는 없고 공기엔 희미한 피비린 내가 나. 그리고 말똥 냄새. 하지만 이게 바로 전장의 냄새야. 이것도 나를 안심시키는 냄새야. 저게 장군의 경성에 있는 보배로운 딸이야. 아가씨가 경성에서 아주 대단하다더라. 태자 전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앙증맞은 계집애가 경성에 있지 못하고 우리 이곳에 오다니 모래바람이 매서운 변방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형제들에게 술을 놓으러 온 거야? 들었지? 저게 경성에서 온 그 영가 아가씨라며. 당연히 들었지. 당태자도 죽인 독부. 경성에선 명목상 죄를 묻지 않더니 그게 뻔뻔하게 우리 안문관까지 와서 몸을 피하고 있네. 경성에서 온 귀한 아가씨가 피 몇 방울 본 적 있고 돌거리네 나디. 그 목에 닿으면 무서워서 바지에 지릴 거야. 왕언어. 왕 부장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에 비하면 저는 정말 계집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계집애의 검술은 왕 부장보다 조금 나을지도 몰라요. 조금 낫다고? 계집애가 입이 참 크군. 오늘 대장군님 그리고 전 병사들 앞에서 네가 저 백보밖에 있는 깃대 꼭대기에 동방울을 마친다면 나 왕호가 당장 내게 3번 절을 할 테다. 못 마치면 조용히 짐을 싸서 내 경성으로 돌아가 술을 놓아라. 내 군영에서 망신을 시키지 말고. 한 약속이다. 백보박인데 이렇게 샘 맞바람을 뚫고 단 한 발로 맞췄어. 이게 어떻게 규방에서 자란 아가씨가 가질 수 있는 완력과 검술이냐. 왕 부장, 양보해 주셨습니다. 왕 부장, 이번엔 딱딱한 돌을 찾네. 말이 나갔는데 전 병사들이 보고 있는데 절을 할까 말까? 영 아가씨, 검술이 뛰어나십니다. 제가 눈이 없었습니다. 전에 돼지기름이 눈을 가려서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절은 괜찮습니다. 정말요. 왕 부장, 일어나십시오. 압니다. 여러분이 저를 얕보는 것 경성에서 온 여자라서 여자는 태어나서 규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싸움터에 나올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강하고 약할 뿐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이 휘두르는 낯은 당신이 여자라고 해서 반만 무디어지진 않아요. 적을 죽일 수만 있다면, 대하의 땅을 지킬 수 있다면 여자도 장군이 될 수 있어? 잘 말했다. 잘 말했어. 역시 우리 영자드 딸이야. 좋아, 아가씨 대단하십니다. 꿈속의 나는 무술을 익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권무술수에서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진정한 장군이 되고 싶어. 내 손으로 대하의 땅 한 치도 지키겠어. 그리고 더 지키고 싶어. 내 전생처럼 운명과 남자에게 함부로 휘둘리던 고통받는 여자들을.
이 튀르크 놈들 겨우 석 달 만에 또 소부대를 보내 변경해서 불태우고 약탈하다니 정말 못하는 짓이 없구나. 향아, 500 기병을 이끌고 즉시 출격하라. 명령 받들겠습니다. 죽여라. 태잔병은 쫓지 마라. 수병. 향아, 잘했다. 이번 전투에서 튀르크 100여 명을 베고 전마도 노획했다. 역시 내 딸이야. 자, 이 술잔을 비우자. 이건 시작에 불과해. 언젠가는 튀르크 놈들이 대하의 땅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야. 응, 그런 날이 올 거야. 아, 손이 얼어 떨어지겠네. 그런데 우리가 빨래하고 밥하는 거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어? 밥이라도 먹는 게 어디야? 우리처럼 집을 잃은 사람들은 군영에서도 그저 평생 허드렛 일이나 하며 남자나 섬기는 신세야. 진영에 여자 병사는 없나요? 아가씨, 농담이십니다. 이 군영은 예로부터 남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여자들은 후방에서 밥하고 빨래하거나 부상병을 돌보는 게 고작이지 어찌 싸움터에 나가겠습니까? 첫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내가 자리를 잡았다 해도 이 넓은 군영에는 여자의 자리는 여전히 없더라. 여자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라고? 여자 군대? 예로부터 여자 군대가 싸움터에 나간 적이 있느냐? 이게 밖에 나가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예로부터 없었다고 해도 지금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보세요. 저도 여자입니다. 싸움터에 나가 적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변방에는 집이 망하고 사람도 죽은 이들이 많아 갈 곳 없는 여자들, 그들에게 기회를 줘. 그들은 분명 훌륭한 병사가 될 거야. 하지만 조정에서는 조정은요? 제가 말할게요. 창신이 제게 빚진 게 있어요. 그는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분명 저를 지지할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자 병사 모집이라니 들은 적도 없어.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닭 한 마리도 못 드는 약한 여자들이 어떻게 전장에 나가 적을 죽이겠어? 저는 헛짓하는 게 아니에요. 군에 입대하러 왔어요. 그만. 이름이 뭐니? 명장군님, 저는 민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거린에게 죽었어요. 그들의 복수를 하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좋아. 내가 받아들이마. 오늘부터 너희는 내 휘하 병사다. 우리 이 군대는 이름하여 저구영이다. 우리는 가장 날카로운 붉은 창처럼 전장에서 적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다. 3개월 전 너희가 왔을 때 어떤 애는 활도 못 당겼어. 어떤 애는 말에 올라타자마자 떨어졌어. 3개월 동안 어떤 애는 견디지 못하고 밤중에 짐을 싸서 떠났어. 하지만 너희는 남았어. 손에 생긴 피물집, 몸에 남은 상처. 너희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얻은 실력이야. 오늘 바로 그걸로 전장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야. 보고합니다. 돌궐 기병 2부대가 굴량기지를 습격했습니다. 수비군 사상자가 많습니다. 대장군의 주력 부대는 멀리 있는 군대가 급한 불을 막지 못합니다. 장군님, 저구영을 보내십시오. 죽여라. 여자들 한 무리가 우리 침대를 데워주려는 건가?
돌궐군 800여 명을 참살하고 300여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군량 기지를 지켰습니다. 하하, 좋아. 역시 저구형이군. 미엔. 그날 이후로 아무도 저구형을 얕보지 못했습니다. 들었어? 저구형의 여장군이 여군 무리를 이끌고 하룻밤에 돌궐군 800명을 참했다고. 그 영장군님은 정말 타고난 여전사야. 3년 동안 내가 저구형을 이끌고 돌궐과 수십 번 싸웠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크고 작은 전장에서 명양의 은창이 휘날리고 저구형의 깃발이 휘날리며 적을 무찔렀다. 경성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셨습니다. 연호를 영의로 바꾸셨습니다. 상흔이 즉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성의 군입대와 학업을 허락하고 관직에 오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보람 있었어.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보고, 돌궐 대가하니 친히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문관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전령, 나는 1만 5천 주력 부대를 이끌고 관내를 지키겠다. 왕호, 너는 1만 명을 이끌고 측면을 지켜라. 샹아, 너는 5천 명을 데리고 관박 봉화탑을 지켜라. 명 받들겠습니다. 장군, 명을 받들겠습니다. 방어선을 사수하라.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장군님, 서쪽 성벽이 곧 뚫립니다. 이만, 너는 500명을 데리고 이곳을 사수해라.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 된다. 네. 진선을 사수하라. 엄정히 대기하라. 그 후 며칠 동안 돌궐인들의 공격이 점점 더 맹렬해졌다. 군량과 화살이 점점 줄어들었다. 병사들은 며칠 밤낮을 눈을 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게 최악은 아니었다. 아래옵니다. 왕호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람 불러라. 어서 군의관을 급히 불러라. 왕호. 장군님, 저희가 꼬박 열흘을 버텼습니다. 원군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군량이 바닥났습니다. 화살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병사들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 버티다간 다들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항복. 우리가 항복하면 관내의 백성들은 어쩌자는 거야? 그들은 돌궐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거야? 우리는 군인이다. 국토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마지막 한 사람이 될지라도 절대 항복할 수 없다. 하지만은 없다. 다시 항복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이 최후다. 왕호가 전장에서 도망친 것은 그의 수치다. 하지만 우리는 겁쟁이가 아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의 부모와 처자식이 있다. 우리의 가국과 고향이 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면 그들이 한 걸음 나아온다. 오늘 우리는 이 육체로 가정의 방어선을 쌓을 것이다. 돌궐인들에게 알려주자. 우리 대하의 장수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버지, 몸이 아직 낫지 않으셨어요.
양아 아버지가 함께 지켜주마. 저희 부녀가 함께 싸우면 분명 안문관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 후의 나날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다. 우리는 매일 죽음과 맞서고 있었다. 저구형 500명이 이제는 200명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또 꼬박 여류를 사수했다. 원군이다. 원군이 왔다. 쳐 나가자. 지켜냈다. 샹얼, 너 깨어났구나. 장군, 자네가 짐을 깜짝 놀라게 했소. 만약 자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짐이 어떻게 영 장군에게 설명하겠소? 또 천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소? 안문관 지켜냈다. 샹얼 지켰다. 폐하. 신은 괜찮습니다.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이번 안문관 전투에서 자네의 공이 가장 컸소. 짐이 돌아간 후에 반드시 후하게 상을 내리겠소. 상은 사양하겠습니다. 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신이 기병을 이끌고 승세를 타고 추격하겠습니다. 돌궐의 왕막을 직접 쳐부수겠습니다. 이번에 돌궐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일거에 섬멸할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치지 않으면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 또 다시 침범할 것입니다. 좋소. 짐이 허락하오. 자네에게 정예 기병 3만을 주겠소. 마음대로 부리도록 하시오. 폐하께 감사드립니다. 장군께서 초원 깊숙이 들어가시는데 보급도 없고 원군도 없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출발. 우리는 낮에 숨고 밤에 이동합니다. 돌궐의 주력을 피해 약한 부분만 골라 공격합니다. 가는 길에 12부족을 함락시키고 많은 군량과 말을 노획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돌궐 가한이 5만 기병을 이끌고 정면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장군님, 그들은 우리의 2배입니다. 2배가 어쨌다고? 전령. 맞서 싸우자. 리난, 저구형을 데리고 내 뒤를 따라. 네, 불태워라. 이 전투에서 돌궐 병사 3만여 명을 참수하고 2만여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총공격. 돌궐의 가한은 겨우 수천의 패잔병만 이끌고 막북으로 도망쳤습니다. 가한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게 다행이다. 망남에는 이제 왕정이 없게 되었다. 노획물을 정리하고 포로를 압송하며 개선하여 돌아가자. 네. 소식이 경성에 전해지자 온 나라가 환호했습니다. 폐하의 성지다. 영샹을 진국대장군으로 책봉하노라. 시급 3,000호를 내리노라. 금인 자수를 하사하노라. 지위는 상공과 같게 하노라. 장군님,
대하 최초의 여자 대장군이 바로 장군님이십니다. 제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저구영 모두의 것입니다.